IMF와 관련돼 있는 수출 지향형 기업들은 괜찮을 것이다. 6월 말 정도 돼야지 이제 우리가 상해 락다운 되기 전 공급망이 한 70%까지 회복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 이슈는 하반기에 또 하나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슈는 분명히 존재한다. 요 세 개를 저는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시죠. 그리고 더 차이나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박승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요즘 그 중국에 대해서 네. 워낙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경제 분위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 시장까지도 연계돼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중국의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일단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 상해 그 경제활동 재개, 봉쇄 완화가 되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상하이시 공식 문건이 나온 게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네요. 네, 6월 1일부터 이제 푼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푼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 지금 중국에서 지금 봉쇄 당하고 계신 분들, 기업인들하고 좀 소통을 해보면, 야, 이게 진짜 봉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물론 부분적으로 주택 단지 출입을 좀 완화한다든가 대중교통 뭐 조금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곳곳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앞으로 지금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제 봉쇄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제가 보건대는 한 6월 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말 정도 돼야지 이제 우리가 상해 락다운 되기 전 공급망이 한 70%까지 회복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하이시에서는 기대를 하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트리스트 기존에 있는 제도를 없앤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좀 반대 해석을 하면 그 정책을 보면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풀어는 주는데 그 환자 생기거나 그러면은 다시 알아서 너네가 스스로 봉쇄해라. 네, 그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 봉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봉쇄 지역도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중고 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할 때는 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에서만 풀어준다 이 얘기로 봐야겠네요. 네, 거기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좀 아직까지 힘들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럼 또 거기 가서 격리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외국 나가면 2주 격리하는 것처럼 격리하듯이. 그 전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봉쇄 완화 이거 그냥 완화네요. 사실 해제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일단은 그때는 그전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다 못 나가겠는데 지금 어쨌든 나누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 해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완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 사실 상해에 또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밸류체인상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부 셧다운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풀어진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좀 좋아질 거라고 하고 있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당한 합리적인 기대감입니까? 그럼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방치를 했을 때는 지금 2분기 지금 안 그래도 망가지는데 이게 시간차로 3분까지 가면 10월 당대일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중요한가요? 그럼요. 지금 10월 달 우리 입차 당대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6월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31개 직할시에 이 지도부, 지방 정부의 지도부 인사가 지금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정부를 하는데 그럼 그 지도부 인사에서 일단은 성적표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적표에서 코로나 때문에 만약 경제 승진이 안 되면 진급이 안 되는 거, 승진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타임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래 조금 하반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 소비 부양 이것을 지금 끌어와서 지금 앞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막혀 있으니까 아직까지 제한적이고, 공급망 부분에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까 한 70% 6월 말 정도 되면 과거 락다운 전에 비해서 한 70%까지는 회복이 되도록 상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번 이 봉쇄 조치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안 좋아진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풀가동할 수 있는 바로 열리자마자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뭐 조건부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중국 상하이 시정부 차원의 GD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풀가동 시킬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소비 부양책에도 전기차를 사면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섹터 좀 괜찮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많이 살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여러 중국 로컬 기업, 자동차, 전기차 기업들도 그러니까 풀 가동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전부터 5월 중순부터 이미 이거는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동이 제한적인 거죠. 사람들이 아무 데나 못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풀어는 주되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그 무슨 뭐 출장 거래처 가기도 어렵고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네네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안 좋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6월까지는 일단은 피해 가셔야 될 것은 비를 피해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일단은 지금은 홍콩을 먼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홍콩이 지금은 조금 반등의 추세가 보이는 게, 일단은 이제 봉쇄 완화라는 어쨌든 시작이 됐고, 지금 정부가 리커창 총리가 계속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국영 기업들, 지방 관료들 다 불러놓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돈 풀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반응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대상 홍콩 증시를 먼저 보는 게 맞다. 본토 증시는 일단 주가로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6월을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조금 6월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완전 회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봉쇄를 풀고 나서 네네네.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를 좀 더 지켜보고 그쵸. 그 데이터 가지고 아직 그렇죠. 시장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러다가 또 봉쇄하면 어떻게 될 건데?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하이시에서 뭐 대탈출 이런 말도 막 나오는 거죠. 또 다시 봉쇄될까 어떻게 될 봐. 줄 모른다. 근데 지금은 농민공들만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의 이제 금융업계나 투자들 입장에서는 제한적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못 믿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자는 부분 있기 때문에 요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고 이제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한 3분기 가서는 이제 나름의 이제 불마켓으로 쭉 이제 우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극복을 하면 중국이 이제 가장 지금 수출만 의지를 하고 있는데, 소비가 지금 중국 전체 GDP에서 한 68% 정도를 차지하는데, 소비가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완전히 이제 돌아간다라면 좀 이제 3분기부터 좀 올라가겠죠. 2분기는 좀 완전히 한 1%대, 2%대 떨어지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아직 뭐 상해만이 아니라 그 외의 도시들도 만약에 코로나가 또 발생이 된다면 봉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기조가 바뀐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그래 조금 상황이 낮은 것 같으니까 좀 풀어보자 이거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완전히 좀 리오프닝으로 가서 그냥 자연 면역을 키우자 이 조치는 아니다. 그렇죠. 위드 코리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로 코로나로 지금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중국 자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이제 제로 코로나로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지금은 바꿀 수가 없는 기조죠.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사실 뭐 대외적인 이슈, 뭐 미중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금 중국 공산당 지도층에서 고민하는 것은 지금 내부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쟁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년을 가기 위해서 순탄해 보였는데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북경대에서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시위 아닌 시위를 한다든가. 시위를 하고 있나요? 뉴스에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모르시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더 보도가 되지 않지만 호텔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체제에 반대해서? 체제 반대가 갑자기 좀 이게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사람은 90일 정도 격리를 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봉쇄 조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소문이 나니까 불만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이미 이제 100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젊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명분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이라는 게 시진핑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태자당인데, 그러면 태자당 다음에 원래는 상하이방이 돼야 되는데, 그럼 상하이방한테는 이 민심을 또 등에 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주석 총리 간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대세죠. 네, 대세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빨리 잘 넘겨야 돼. 그래서 지금의 6월 1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달했다는 게 말씀드렸던 이커창 총리가 25일 날, 5월 25일 날 전국의 고위급 국영기업들 대표들 앉혀놓고 막 계속 큰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경제적인 바탕이 안 되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1000명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실업자가 많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공산당 지도 리더십의 바로 밑에가 바로 실업률인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리오프닝으로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드 코리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중국 공무원들이랑 여러 이제 중국 여러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소통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중국 특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이해가 될 수 또 측면이 뭐냐면, 일단은 상하이나 베이징은 관계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의료시설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거 중환자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그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많을 때는 뭐 하루에 뭐 100명, 200명씩 이런 사망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확률로 비교를 곱하기를 해보시면 중국의 통계를 보면 150만 명이 하루에 죽을 수가 있대요. 코로나로. 이거 위드 코로나로 했을 때? 네, 코로나로. 150만 명.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중국은 이제 그런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생기면 150만 명씩 매일 죽어 나가면 그걸 어떻게 감내합니까? 그러면 리더십은 결국 또 정치적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았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봉쇄 조치들 때문에 더 안 좋으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치들은 그게 이제 기대감이 이제 크게 조치가 지금 나왔죠. 일단은 큰 3대 처방전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막 인프라 투자, 부동산, 소비 부양.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 지방 정부에서 자기 이제 승진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이제 하반기에 있는 인프라 투자, 부동산 관련해서 다 끌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리커창 총리도 이제 한 6개 분야에서 33개 이제 부양책이라는 걸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2구 한시는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을 부분에서 구입을 하면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 같은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 부양들이 하고, 그러니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중국이 원래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원래 예견을 했었던데, 전반적인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게 나름의 이 월별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걸 빨리 조기 집행하는 좀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고, 부동산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지금 막 정부에서 지금 이제 뭐 금리 인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부분에서 지금 이것도 지금 계속 지금 일단 대출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돈을 풀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뭘 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독이 될 수는 있죠.
예,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일단은 이 6월 7월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국의 부동산 문제, 그 헝다 사태 이후로 여러 번 좀 다뤄봤는데 문제는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급락하고 있는 건 물론 정부가 거래를 뭐 제한하면서 그걸 뭐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오를 거야 지금 사면 지금 싸라고 생각하면서 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겠느냐 여기에 상당히 경기 뭐라 그럴까요 위기까지도 연관돼서 바라봐야 된다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양극화, 그러니까 이게 매우 혹은 뭐 지역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지방은 분명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집을 사고 이게 건물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는데 그 이제 우리가 말한 부동산사가 지금 헝다까지는 아니지만 헝다는 제일 큰 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건설업장인 건 다 망하고 나면 어떻게 보존을 못 하니까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지역은 일단 믿음이 있는 것들이죠. 대도시다. 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뭐 부동산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중국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가슴 속에 똘똘한 집 한 채 우리 똑같은 그렇게 얘기죠. 보시면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그 앞으로 대내적인 리스크로 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일단 내부적인 뭐 이런 경쟁 이슈도 있을 것이고 물론 거기에 이제 7월 달만 스무스하게 가면 무조건 간다.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슈도 있겠지만 부동산 이슈도 하나 이슈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급하니까 불똥에 불을 떨어지는데 변함없이 그러니까 건설업자 부동산업자들도 한 밑에 있는 순위에 밑에 있는 한 15위에서 밑에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리스크에 당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이슈는 하반기에 또 하나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슈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좀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또 우리 한국도 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증권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큰 어떤 데미지를 입을 수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뭔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헝다 나왔지만 헝다 망한다고 했지만 헝다 안 망했습니다. 네. 그때도 저도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헝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제에 있는 볼륨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지만 헝다는 안 망했지만 그 밑에 있는 중간 정도는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엄청난 많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봤지만 지금 경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고 그 경제의 심각성은 결국 정책의 방향성, 리더의 그러니까 그 뭐 총리나 이런 나오는 이 결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완전히 뒤흔들 정도까지는 될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보고 그래서 주식도 하반기에서 높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물론 뭐 잠시 좀 누가 설명을 드리면 중국 자본시장에 많이 돈이 나가긴 했지만 올해도 한 3천억 불 나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분기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월가 같은 경우는 또 계속 돈을 지금 베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신흥국인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사실 지준율 인하라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잖아요. 네. 유동성도 공급을 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 자금 빠져나가는 걱정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자국 내 이슈입니다. 그래도 빠져나가더라도 살려야 된다. 위안화 지금 뭐 절하되는 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은 내수 경제. 네. 지금은 내수가 중국 전체 GDP 68%라니까요. 플러스 뭐야? 공산당이 위치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더군다나 권력 때문에. 권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일단은 돈을 풀어서 대출을 해서 이제 일단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지금은 어떤 식의 또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이제 또 떨어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한다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 돈이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나가도 오케이. 왜? 지금 일단 수출 잘 되고 있잖아. 달러 들어오잖아. 버틸 수 있어. 그건 좀 더 해도 돼. 중국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무조건 경기 부양. 그렇게 볼 수밖에 모든 없겠죠. 출발점이 거기서 보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말씀대로 뭐 추가적으로 더 유동성 공급이라든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 계속 해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지준율 인하 가능, 시장 유동성 공급 지준율 인하도 될 겁니다. 지금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위안화는 계속 그렇죠. 떨어지게 될 거고. 떨어지게 그러면 우리 한국도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일단 위안화가 딱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수출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국 수출. 중국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도 수출을 많이 하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수출 무역 구조가 이게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긍정 요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또한도 있겠지만 만약에 돈이 빠져나오니까 이제 돈이 찾다 미국도 가겠지만 한국도 오겠죠. 그렇죠. 뭐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워낙 또 많은데 이렇게 원유 워낙 많은 것을 막 소화를 하는다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내적 이슈로 인해서 이제 그런 중국발 이런 것들이 결국 옆에 있는 한국한테 물가 상승, 지금 안 그래도 물가 상승이 가장 핫 이슈인데 더 불을 붙이게 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가 상승은 지금 그래서 한원도 그런 걸 좀 예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 중국은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다. 중국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죠.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계속 이야기했던 얘기 봤어. 우리는 가장 그 중심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물건값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 맞습니다. 그 원유 원자재 가격의 그 중심에 중국이 있고 그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소비국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어떤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중국 증시에도 지금은 투자하기에는 좀 변동성이 크다? 위험하다? 아니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거의 홍콩은 거의 저점에 갔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만 하다 홍콩은 좀 되는 것 같고요. 증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수로 가는 것은 6월 달에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놓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려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아까 단계적인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이게 규제라는 게 10월 10일 당대까지 한 시간이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또 어떤 규제가 툭 튀어나와 볼 수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가다가 툭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마음 편하게 가실 생각이 있으라면 지금 좋은 기회죠. 근데 그거를 단타로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좀 피해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반 3분기부터는 저는 아까 이게 우상향의 개념으로 갈 것이다. 언제까지? 아마 2023년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의지가 있는 동안은 그렇죠. 증시도 좋을 것이다. 네. 일단 3년이 되고 나면 일단은 뭘 안정 기조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과정을 봤을 때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기차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쨌든 이 대외적인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지금 식량 섹터, 농업 섹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에너지 섹터. 요 세 개를 저는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 세 개 섹터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중국 쪽 애널들하고 제가 소통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모으다 보니까 접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 이거에 기대서 중국 정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제셨으니까 한국의 경기도 중국향 비즈니스는 기업들은 좋을 것이다 실적이 이렇게 단순한 논리시켜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구도에서 일단은 중국 경제가 부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핵심은 지금은 소비재도 좀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중국이 작년도 중국이 수출 때문에 근거히 지금 성장률을 유지했거든요. 지금 중국 정부는 소비가 단순히 안 올라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도 하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수출 지향형 기업들은 괜찮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